자, 그러면 심층 인터뷰. 퀀트 이야기 해야죠. 퀀트 이야기. 네. 오늘 미래에셋증권의 유명간 수석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석 연구위원님. 네. 회사에서 제일 똑똑함.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해주실 겁니까? 네, 뭐 되게 제가 한 달 정도 만에 나온 것 같은데 네. 아마 그때 나왔을 때 한 2월 증시는 좀 쉬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주식을 재밌게 편하게 하려면은 네. 오히려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코멘트를 드렸었고, 네. 조정이 왔네요.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저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뭐 지수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오르기에는 여전히 상황이 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퀀트이기 때문에 사실 매크로 뭐 이슈도 당연히 체크를 하고 있지만 주로 기업들의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고 있어요. 숫자 갖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숫자 그래서 가지고. 오늘은 좀 기업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이나 뭐 실적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자는 차원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목요일부터 장 색깔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네, 이게 저도 사실 굉장히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잘 갔었던 주도주들이 좀 쉬면서 오늘 한 번 더 이제 반도체나 뭐 헬스케어 섹터의 주가가 좋았는데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반도체나 헬스케어를 사야 되는지 네. 아니면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2차 전지를 사야 되는지 이게 사실은 4월 달을 앞둔 시점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뭐 여러 가지 좀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가져오셨어요? 똑같은 사실 이거 정말 들어오기 전까지 사실 네. 고민을 했어요. 네, 고민을 많이 아까 하고 막 있죠. 동전 던지시던데. 그렇죠. 저도 진짜 이게 앞이냐 뒤냐. 오늘 이제 저희 이제 리서치에서도 네. 그 담당자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반도체 섹터는 아마 오늘 저희 김영건 연구원이 네. 아침에 코멘트 아까 박근영 네, 도 이제 네. 소개를 해줬는데 사실 그 이슈가 가장 크게 모멘텀을 좀 이끈 것 같고요. 그리고 배터리 담당 애널리스트의 의견도 오늘 다시 한번 들어보고 네. 고민을 되게 서로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싸움을 제 입장에서 붙이셨나요?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둘이 또 이제 같은 팀이라서 네. 같은 팀이에요. 네. 누가 선배예요? 반도체가 선배예요? 배터리가 1년 선배입니다. 그러면은 네. 또 편향이 또 있네. 알겠습니다. 뭐 전반적인 서로는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밸류에이션부터 한번 보죠. 이게 1월달에 주가 많이 올라갔을 때 밸류에이션 비싸다고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비쌌습니다. 네. 네. 이제 밸류에이션 저희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논의할 때 보통 PER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 대비 지금 주가가 얼만큼 올라와 있는지 네. 빠졌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조금 더 퀀트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봤을 때는 아마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편하게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가 상승을 해 있을 때에는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 자체가 높다라는 거고요. 네. 이 지표가 낮아졌을 때에는 사실 얻을 게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네.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의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을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면은 네. 차트에서 이제 파란색이 미국의 리스크 프리미엄이고요. 네. 주황색이 이제 한국의 리스크 프리미엄인데 둘 다 이제 사실은 과거 평균 대비 굉장히 좀 낮은 국면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예. 사실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은 높지가 않은 상황이다라고 먹을 게 없는 저는 시장이다 지금. 네. 네. 지금 왼쪽에서 뭐 이제 금융위기 때나 뭐 코로나 저희가 터졌을 때 보시면은 이 기대 수익률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리스크랑 수익률이랑은 어떻게 보면은 반대라고 비슷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많으면 사실 네. 기대 수익률도 높은 거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지금 저희가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면 네. 사실 이 지표만 보고 주식을 그냥 편하게 해도 매수해야죠. 네, 상관없지만 지금은 이 리스크 프리미엄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자체를 굉장히 낮게 가져가면서 계속 종목이나 업종들로 이제 사실 알파를 내야 하는 장세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조정받았는데 왜 저 리스크 프리미엄은 저렇게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주가가 사실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을 저희가 얘기할 때 네. 항상 할인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네. 이 할인율을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대 수익률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는 미국 10년 금리예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뭐 미국 10년 금리를 저는 무위험 수익률로 보통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요새 제일 위험한데.
그렇죠. 네. 뭐 저희가 일단 뭐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게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딱 말씀해주신 대로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미국 금리 자체가 사실은 지금 지난 2년 동안 계속 올라왔기 올라버려서. 때문에 사실 할인율 자체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차트를 한 번 더 보시면은 제가 지금 열어놓은 차트를 앞에서 보셨던 거는 이 회색 선들을 보신 거고요. 네. 이 검정색 선이 금리를 한 번 더해서 이 주황색 선을 다시 그리면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굉장히 지금 뭐 2019년도 수준까지 다 높아져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이래 왔다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사실 높게 주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가가 올라서 지금 미국보다 오히려 한국의 PER이 조금 더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는 사실인데 이 PER 자체가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 거죠. 근데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연준에서 사실 뭐 금리를 조금 올리는 걸 지연시키거나 혹은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금리가 사실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회색선, 이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은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미국 금리가 사실 빠지는 것만으로도 할인율은 충분히 내려올 수 있을 레벨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마지막 줄에 코멘트를 적어둔 거는 이 리스크 프리미엄까지 사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었으면은 저희가 편안하게 이 할인율이 내려오는 구간들을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는데 사실 뭐 급격하게 이 주황색 선이 빠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미국 10년 금리가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내려오는 추세만 이어진다라면은 저희가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좀 더 줄 수가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일단 퀀트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려와 줘야 네. 주식을 할 만한 구간인데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다. 네, 사실 보시면은 작년 구간 22년도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차트를 한번 없었다라고 보면은 그냥 할인율이 올라갈 수 있는 룸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이 노란색 부분을 없다라고 치면 근데 사실 금리가 사실 그 이후로 계속 올랐으니까 주식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 할인율의 과거 트렌드를 봤을 때에는 지금 수준 정도면은 충분히 올라왔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금리랑 마찬가지로. 다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밸류에이션만 저희가 더 줄 수 있다라면은 뭐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이 차트만 보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주가라는 거는 밸류에이션하고 이제 실적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뭐 다 안 좋다고 하지만 그러면 여기서 안 좋은 게 끝났는지 아니면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는지만 판단하면은 저희가 좀 투자 전략을 조금 더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할인율은 다 왔고 실적만 좋아진다라는 신호가 있으면 그렇죠. 이제 주식 좀 좋은 이제 시장이 올 수 있다. 네. 하지만 이제 언제 좋아지죠?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실적이 좋아지려면 좀 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결론이에요. 제가 계속 뭐 기관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미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뒤에서 뭐 몇 가지 숫자를 보여드릴 테지만 사실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저희가 나왔지만 그리고 4분기도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반영된 것처럼 보이지만 선반영. 뭐 주가는 당연히 실적에 선행을 하기 때문에 보통 3개월에서 뭐 6개월 정도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저희가 실적이 지금보다 얼마나 나빠질지에 대해서 사실 예상이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예상만 되면은 실적의 바닥이라고 충분히 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예상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뭐 결론 말씀드리면은 지금보다 뭐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한 10% 정도 하향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뭐 1차적으로 이제 하향 조정 끝났다. 4분기보다? 아니요. 지금 23년도나 24년도에 매출액 컨센서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대치보다 10% 정도는 낮아져야 이게 하향 조정이 끝났다라고. 컨센이. 그러니까 난 이게 이상한 게 지금 이 동료들이 컨센서스를 만든 거 아니에요. 유명한 왜 이렇게 쫙요? 지금 불러놓고 사람 불러놓고 아까 처음부터. 아니 뭐 불쾌하시면 나가셔도 돼요. 저도 같이 좀 조깃조깃하게. 저 사실 처음 뵀거든요. 저 처음 뵀는데 처음부터 신뢰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심층 인터뷰라고 앉아놓고 내가 이게 그래서 컨센을 만들었는데 동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내려가야 된다. 그쵸. 그럼 그 친구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죠. 그런 아니죠. 이거는 제가 아까 앞에서 무슨 표현을 드렸냐면은
매출이랑 이제 이익이랑 사실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매출이 하향 조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업들의 매출액은 네. 하향 조정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도 있었고. 그렇죠. 인플레이션도 있었고 환율의 효과도 있었기 네네. 때문에 애널리스트 분들도 사실 매출액을 하향 조정시키기에는 아직까지는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실제로 매출액은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수요와 굉장히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네. 저희의 뭐 수요나 뭐 소비 같은 것들이 크게 줄진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시그널들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매출액의 조정이 나올 거고 그것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단에서 하향 조정이 저는 조금 크게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결론이에요. 오늘 사실. 오늘의 결론. 그렇기 때문에 뭐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를 사실 뭐 코스닥은 조금 예외일 것 같은데 뭐 코스피 지수의 뭐 예를 들어서 업사이드가 크진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절대적인 레벨은 높아 보이지만 지금의 할인율을 봤을 때는 충분히 할인율이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매크로 환경을 봤을 때에는. 하지만 실적이 지금보다 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계속 그냥 간단하게 밸류에이션은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적은 안 좋으니까 중립이에요. 사실 지수는 계속 박스권을 주장할 수밖에. 네. 이거는 뭐 의견이 크게 제가 작년 한 11월부터 뭐 바뀐 게 없어요. 사실 박스권에 대한 생각은 바뀐 건 없고요. 근데 박스권이 어느 박스권인지. 네, 그건 사실은 뭐 밸류에이션도 저희가 상단과 하단을 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곱하기 실적이 주가니까 네. 실적을 어디 걸 써야 되는지에 따라 또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올해 실적 무시하고 내년 거 갖다가 이제 땡겨서. 땡겨 쓰겠다. 이러면 사실 밴드가 좀 올라가는 거고요. 올해 거 반 정도 반영하고 내년 거 반 반영하면 밴드가 내려가고. 아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연말마다 나오는 그 전략 애널리스트 분들의 이 밴드가 다 이제 비슷하거나 이렇게 좀 넓은 편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1,800에서 막 3,300 이렇게 잡아버리니까. 아니, 그런 증권사는 그런 없어요. 아, 네. 그래요? 그렇죠. 그 정도는 사실 없죠. 그건 나도 해. 아, 1000에서 그러니까, 5천 사이겠지. 그렇게 5천 사이. 조롱이잖아요, 조롱. 아 그럼 박스권이 네. 어느 정도 박스권? 지금 컨센보다 10%더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 지금 코스피 2,400에서 2,50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조금 내려와서 2,300에서 2,400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것도 비싼 거예요? 지금 기준의 PER은 그러니까 이익 대비 PER은 네.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죠. 13배 정도 되나요, 지금? 지금 좀 떨어져서 오늘 올라서 아마 13배 됐을 아, 거예요. 13배. 네. 네, 실적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주가가 네. 오르기 때문에 응. 13배. 근데 그럼 이거 실적 얘기를 네. 좀 해야죠. 그쵸. 실적 얘기를 네. 4분기 네. 제가 어닝 쇼크고 지금 이제 3월 17일입니다. 1분기 실적이 이제 나와야 돼요. 네, 제가 시간이 조금 그래도 발표가 된 지 지났는데 굳이 이 차트를 한 번 더 가져온 이유는 네. 지금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여기서 좀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다 마이너스인데 네. 하나만 마이너스가 아닌 게 있는 게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아, 그러니까 이게 매출액은 전혀 보이지도 않네. 이게 그냥 잘 맞춘 거예요, 네, 애널리스트들이. 네, 네, 그러니까 이익은 많이 틀렸고요. 네. 매출액은 잘 맞췄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매출액이 미스를 하면서 부진했어야 하는데 지금의 환경 때문에 잘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이거는 좋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주가로 봤을 때. 화폐 환상이라고 하지. 네. 인플레이션과 뭐 여러 가지. 매출액은 어쨌든 뭐 이 물건의 개수 곱하기 가격이기 때문에 네. 사실 가격만 많이 올라도 매출액은 좀 많이 오르게 됩니다. 사실 이번 4분기 실적 시즌이 뭐 1, 2월에 2월 달에 많이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제가 제 기준에서는. 네. 왜냐면 실적이 많이 안 좋을수록 저는 주가가 잘 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왜냐면은 또 저희 동료들의 얘기를 한번 네. 하자면 네. 애널리스트들의 이 실적 추정치의 변경은 네. 보통 이렇게 실적 발표가 끝난 다음에 많이 일어납니다. 네, 네. 또 엑셀을 킨 다음에 네. 내가 얼만큼 틀렸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수정을 해요. 근데 사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많이 실적이 안 좋으면 그 다음 분기 실적도 같이 이제 더 내립니다. 많이 안 좋게. 그러면 작년 4분기에 제가 큰 폭의 어닝 쇼크 영업이익 기준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네. 올해 영업이익이나 내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는 정말 많이 내려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제 바닥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예스라고 사실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하지만 매출액이 안 줄었어. 안 줄었어요. 네. 이게 줄었어야 저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매출이 여전히 좀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은 작년 3분기부터 안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작년 3분기에 매출은 서프라이즈 났고요. 4분기 이제 부합 이제 컨센서스에 부합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출의 지금 눈높이가 굉장히 아직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되게 무서운 얘기네요. 네. 이익 지금 충분히 안 좋았는데 네. 이제 눈높이 낮아져서 이익 좋아지는 거 아니야 했는데 매출이 안 좋아지면서 같이 또 이익이 또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네. 이야기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지나간 이야기지만 4분기 저희가 1, 2월에 한번 장을 기억해 보시면 네. 실적하고 주가랑 굉장히 반대로 가는 기업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2차 전지였어요.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는 쇼크 4분기에 나왔죠. 다 쇼크였는데 주가는 뭐 엄청 많이 그렇네요. 올랐죠. 삼성전자도 네. 실적 안 좋게 나왔는데 사실 그 실적 구간에는 발표하고 주가가 막- 좋았어요. 막 네, 급등했었던 것 이거는 같은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대치를 한 번에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의 하향 조정이 끝났다라는 의견들이 모이면서 주가가 사실 괜찮았었죠. 실제로 뭐 1, 2월 달에 주가 상승률만 계산하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기업들하고 어닝 쇼크가 난 기업들의 성과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4월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1분기 이제 또 실적. 네. 네. 1분기 실적은 이익하고 주가의 상관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또 분기예요. 왜 그렇죠? 이게 첫 분기의 효과인데요. 보통 기업들은 첫 번째 분기에 실적 발표를 할 때 그 2, 3,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정말 좀 정확하게 주는 편이에요. 그래요? 나머지 분기보다. 그리고 3분기나 4분기로 지나갈수록 기업들이 예상하지 못했었던 변수들이 발생을 하면서 실제로 어닝 서프라이즈랑 어닝 쇼크의 비율만 보더라도 한국 기업들은 1분기에 사실은 실적이 좋았었던 경우가 대다수예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안 좋아지죠. 왜냐하면 1분기랑 2분기에 기대치를 올려놨다가 애널리스트도 따라서 올리고 예상하지 못했었던 변수들 때문에 3분기랑 이렇게 4분기에 사실 어닝 쇼크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1, 2월 달에는 이익이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았지만 4월 달에 들어서는 사실은 이익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뭐 언제든 이익이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 4월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중요하다는 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익이 숫자적으로? 좋아지는 쪽에 사실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지금 4분기 실적은 어차피 끝난 거잖아. 작년 거고. 근데 이번에 4월에 나오는 1분기 실적은 그걸 토대로 1분기 잘한 애들이 좀 계속 쭉 잘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를 예측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판단 지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4분기에는 어닝 쇼크가 나도 주가가 좋았었던 경우가 네네. 많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가 대다수 아마 기업들이 날 건데 다 알고 있을걸요.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쇼크가 난 숫자를 봤을 때에는 주가가 사실 오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봐요. 오히려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오는 몇 개의 특정 기업들한테 저는 쏠림이 좀 나올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처음에 저희가 고민을 했었던 반도체냐 2차 전지냐에 대한 답도 사실은 거의 들어가 거기 있는 있어요? 거예요. 왜냐면 그거부터 듣고 싶은데 반도체는 지금. 사실 1분기가 안 좋거든요, 정말. 네. 반도체는 1분기가 안 좋죠. 김영건 위원의 자료만 보더라도 네. 실적은 1분기가 사실은 제일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이스 이제 오늘 조금 올랐는데 그쵸. 계속 네. 죽다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지금부터 뭐 3월 말까지는 네네네. 반도체가 네. 뭐 많이 빠졌으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포지션을 구축하는 게 맞다라고 보지만 이거를 4, 5월 달에 끌고 가기에는 아직 퀀트가 봤을 때에는 숫자적으로 확인된 게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투자 적기는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기대치가 내려오면은 투자하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그때 확인하고 사면 늦는데. 그때 좀 그래도 돈을 잃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들어가자 반도체. 네. 2차 전지는 2차 전지 좋다는 얘기잖아. 근데 2차 전지는 또 1분기 실적 모멘텀이 사실 이건 조금 더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아직 뭐 4분기가 일단 워낙 안 좋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재고 조정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그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실적 발표 제일 나중에 한 2차 전지 기업이 아마 첨보일 거예요. 네. 첨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객사가 중국 쪽인데 재고 조정 때문에 출하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게 1분기 해소가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체크를 저희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둔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좀 빨라요. 왜냐하면 보고서가 좀 많이 안 나오는 좀 분기예요. 1분기 프리뷰 보고서는 아마 4월 첫째 주부터 발간을 막 하겠습니다. 그래요? 보통 이제 네.
프리뷰는 네. 그 기 끝나는 달, 그러니까 1분기면 3월 중순부터 막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이제 전자나 뭐 닉스 정도일 거예요. 왜냐면 전자가 4월 첫째 주에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하니까 보통 반도체 쪽이 먼저 나오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한 주 건너뛰고 자동차가 이제 목금에 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 4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가 보고서가 좀 많이 나오는 좀 그때의 이익 모멘텀의 변화들을 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아, 요거 꿀팁이네. 요거 꿀팁이야. 요거 보고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1분기 실적 시즌이 정말 중요하니까 3월 중순 뭐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삼성전자 프리뷰 네. 자료가 지금 나올 거니까 반도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 보셔야 되고 네. 그 다다음 주부터 자동차가 나오니까 그거 보셔야 되고 4월 둘째 주 정도에 가장 많이 나온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도 바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네. 바쁘게 보고서 바쁘게. 보시고 바쁘게 유명관 우리 위원이 또 다 정리를 잘 해주시니까 펀트로 해서 네, 실적이 그렇죠. 어떻게 나올 거다. 그것도 한 번에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좋겠네. 네. 유명관 위원님은 요런 퀀트 그리고 자료 이런 거 굉장히 하는데 재밌으십니까? 아니면 일이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아, 자료가 너무 어려운 게 대답이 좀 많으니- 늦은 것 같은데 아, 재미없네. 이미 좀 늦은 것 같은데요. 재미없네. 재밌을 때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그럴 텐데. 그러니까 대답이 좀 이미 늦어가지고 아니 자료만 보면 이거 진짜 너무 재밌어서 해야지 나올 수 있는 디테일인 것 같아서 30장짜리를 가져갔어. 34장. 아 이거는 이제 제가 기관 세미나 다니면서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네. 중요한 차트 위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네. 재밌을 때도 있고 재미없을 때도 있어요 사실. 요새는 그러니까 어때요? 재미없죠. 왜냐면 이 추정치를 저는 못 믿겠거든요 아직. 본인의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추정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기업들의 이익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는 사이클에서는 네. 뭐 저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아마 이 숫자에 대한 확신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랑 이익하고의 민감도가 좀 보통 일반적으로 떨어지죠. 근데 퀀트가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국면은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더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기업이나 업종을 골라내는데 조금 더 유리한 사실 파트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약간 몇 년 동안은 그런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이클들이 네.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뭐 근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는 돈 풀기 미친 듯이 하면서 그쵸. 네. 진짜 자고 일어나면 막 상한가가 있고 2021년도에 엄청 틀렸어 컨센서스. 어. 다 이거보다 막 엄청 높게 나오고. 그렇죠. 이제 사실 그러한 국면이 사실 그나마 저희가 일을 하기 편하죠. 왜냐하면 그래요? 컨센서스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기업들의 아. 주가가 잘 당연히 가니까. 좋으니까 사실은 근데 저희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 아이디어를 내기에 굉장히 좀 어렵죠. 왜냐면은 워낙 실적에 대한 어떤 분들은 지금 바닥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저는 한 번 더 실적이 내려올 거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 의견도 사실 맞지 않는 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저도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막 조합해서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약간 하고 이런 있죠. 거 하면 안 돼요? 야 이거 애널리스트 얘들 이렇게 많이 틀리던데 얘들 추정치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고 그런 얘들- 전략도 있죠. 그런 것도 하세요? 그렇죠. 펀트에도? 예를 들어서 어. 뭐 애널리스트가 한 종목을 커버하는 게 10명이라고 치면은 네. 나는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 숫자만 보겠다. 이런 전략도 있고요. 네. 이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럼 주관이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일단. 그렇죠. 네. 컨센서스라는 거는 주관이 들어가네요. 아니죠. 컨센서스가 10개인데 네. 이걸 보통 평균해서 사용하는 게 이런 숫자 제가 보여드린 네, 숫자들이고요. 네, 네. 나는 이 중에서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로만 하겠다. 종목을 골라보겠다. 아, 이런 건 사실은 뭐 정성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따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퀀트에서 요 마지막으로 살짝만 궁금한데. 네. 퀀트에서는 그러면 요런 SVB, 뭐 퍼스트 리퍼블릭, 실버게이트, 난 진짜 태어나서 들어본 적도 없는 은행인데 그러니까. 엄청 큰 거고 거기 파산하니까 큰일 난대. 약간 그런 블랙스완 같은 거는 네. 어떻게 계산의 변수에 집어넣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이슈가 터졌을 때에는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지금 최근 이슈들도 사실 기업들의 실적에 반영되기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워서 사실 수급 데이터나 그냥 주가 자체도 사실 증거가 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뭐 그래서 막 저희가 막 요새 텔레그램 채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아마 지표들이 나올 거예요. 뭐 풋콜 레이시오 뭐 이런 네, 것도 네. 나오고 옵션의 체결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뭐 근거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저는 주로 이제 실적이나 뭐 이런 재무제표 안에서의 투자 아이디어를 주로 찾으려고 퀀트도 여러 분야가 있어요. 사실 근데 저는 좀
제가 만나는 어쨌든 고객들 자체가 좀 기업의 재무제표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하시니까 숫자 위주로. 네. 그러면은 콘트 짜기 더 어려우시겠다. 이런 어떤 게 뭐가 터질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콘트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여기 되면은 이렇게 하고 그냥 저기 요 되면 숫자만 이렇게 이렇게 딱 보는 거니까. 네. 오케이. 시간이 네. 조금 아까 제가 들어서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서 네, 하고. 네, 네. 아니 지금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합니다. 저는 8시 반까지 돼요.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셔도 돼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안 된다 이놈아. 질색하시는. 내가. 네. 알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씀 하고 싶은 쭉 말이요? 하시고 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매출에 대해서 매출. 코멘트 드리면 네. 뭐 지금 한번 차트 한번 봐주시면요. 네. 왼쪽이 미국의 상황이고 오른쪽이 한국의 상황이다. 한국 왜 이렇게 다이나믹해요? 저거는 이제 EPS가 이익이 뭐 반도체 때문에 사실 반도체 작년 때문에. 이제 하반기부터 계속 내려온 거죠. 근데 이제 신기한 건 주황색 매출액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주황색 매출. 매출. 매출은 근데 이게 좀 한국만의 올라가고.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검은색은 이익. 미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고. 네. 어. 네, 사실 요게 그래서 저는 좀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그러니까 아직 내려올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또 힌트는 여기 보시면은 이 막대 그래프가 위로 갈수록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보다 기업들의 매출액이 잘 나왔다라는 뜻인데요. 매출액은 지금 4분기는 부합했다라고 말씀드렸고 7개 분기 연속 서프라이즈가 서프라이즈였다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엑셀 모델 안에서 2년 동안 23년도나 24년도에 대한 매출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와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리뷰할 때 많이 숫자 바꾼다 그랬죠. 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분기 때 좀 올려놓고 그거 2년 동안 지금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많이 높아져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낮아져야 된다라는 논리신 거죠. 네, 매출이 좀 꺾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하고 이제 매출액의 방향성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새 나오는 리포트들의 대부분이 아마 상저하고라는 표현 많이 쓸 거예요. 상처. 그러니까 주가 말고요, 실적에 네. 상반기는 안 좋을 거지만 하반기는 개선이다. 영업이익은 그래요, 실적 보더라도. 근데 매출액은 하반기로 갈수록 안 좋습니다. 이게 이게 방향성이 좀 달라요. 한쪽이 분명히 틀렸다라는 건데 네. 저는 이제 매출이 여기보다 더 안 좋아지면서 이 주황색을 끌고 내려올 거다라고 보는 게 전반적인 기업 실적의 지금 올해 저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매출을 제가 왜 강조드리냐면은 제가 죄송한데 네. 저거 지금 매출이 더 줄어들면서 네. 저 주황색 그래프를 조금 더 끌어내릴 네. 것이다라고 보시는 그쵸. 건 네. 특정 산업군이 생각보다 빨리 회복을 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한국 기업들이 전반적인 한국 기업들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글로벌 수요 네, 둔화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재고 때문이에요. 재고. 너무 네. 많어. 네. 이거 제가 작년 하반기 전망에서 다뤘었던 게 지금까지도 계속 리스크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재고는 저희가 신경 안 써, 일반적으로는 이 재고가 늘어나고 줄어나는 거는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매출이 둔화될 때 주의해야 재고가 됩니다. 늘어. 네. 네, 더블로. 안 팔리니까요. 네, 더블로 이거를 늘어나죠. 뭐 삼각시키거나 이제 수익성을 훼손시키는 요인인 거죠. 그래서 반도체 쪽의 리포트들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재고 조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4분기에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포인트는 뭐냐면 재고를 빨리 줄인 산업부터 턴어라운드를 할 거예요. 네. 이게 재고 조정이 빨리 일어난 산업부터 턴어라운드를 할 거다. 그럼 제 입장에서 퀀트 입장에서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건 어디가 일반적으로 재고를 좀 빨리 줄이냐. IT가 먼저 줄입니다. 네, 이거는 시클리컬은 좀 걸려요. 과거에 한번 재고를 소진했을 때 시클리컬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길면은 뭐 6개 분기 그렇게까지 줄여요. 네, 쭉쭉쭉쭉 줄여요. 근데 IT는 보시면 2개 분기 정도면은 과거에 그랬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재고 레벨이 지금 뭐 과거보다는 좀 더 높으니까 네. 그래도 시클리컬보다는 IT가 사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다시 반도체로 돌아오면은 네. 제가 앞에서 4, 5월은 조금 안 그래도 좋을 확인하고 거다. 사시는 네. 게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냥 지금 사서 예를 들어 1년 뭐 2년 들고 갈 거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턴어라운드를 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재고 자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2차 전지냐 반도체냐에 대한 질문의 답은 내 투자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가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반도체는 좀 호흡이 긴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판단 안에는 네. 지금 격변의 그쵸. 그 변화의 시기, 네. 칩스법 이런 것들은 변수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니 그게 트리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 주가가 이게 조금 더 그러면 퀀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퀀트에서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퀀트 애널리스트나 퀀트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한 단어가 밸류냐 그로스냐, 그러니까 밸류냐, 가치냐 성장이냐를 단어를 많이 써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싼 기업들을 사는 게 맞는 전략이냐, 아니면 주가가 비싸더라도 성장이 나오는 섹터를 사는 게 좋냐. 이거는 사실은 근데 이게 왜 이 답이 제가 순간 지금 반도체 얘기하다 나온 네, 거죠? 네. 아니 그 지금 반도체가 네. 좀 길게 가져갈 거면 펀트적으로. 네. 근데 이제 밸류 주식들은 사실은 밸류, 그러니까 주가가 싼 기업들의 성과가 좋아지려면 모멘텀이 붙어야 해요. 그러니까 퀀트가 보는 팩터가 정말 많거든요. 크게 밸류에이션, 이제 밸류 그로스, 뭐 모멘텀 정도라고 보면은 사실 밸류에이션은 싼 기업들은 굉장히 시장이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근데 모멘텀이라 그래서 어쨌든 버텀업에서 모멘텀이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법, 뭐 예를 들어 법들이나 뭐 아니면 시장 데이터들, 반도체 산업 데이터들이 정말 안 좋게 보다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이런 모멘텀이 발생하면 주가가 싸니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주가가 싼 영역에 계속 있는 기업들도 많은데 이거는 당장의 모멘텀이 없어서. 없는 그런 기업인 거죠. 이슈가 뭔가 돼야 그렇죠. 되는. 자동차는 작년 12월에 밸류 영역이었어요. 자동차는. 모멘텀이 어떤 게 모멘텀이 됐냐면 IRA? 4분기 실적이 모멘텀이 그래요? 됐습니다. 4분기 실적. 유일하게 서프라이즈가 난 섹터가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기아 주가 보시면은 많이 올랐죠. 네, 이게 싼 주식의 영역들에 있는 거는 통신도 싸고 뭐 한전도 아마 쌀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모멘텀이 생성됐을 때의 주가 퍼포먼스가 사실 그때 나옵니다. 밸류 주식들은 성장을 계속 하기만 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랑 2차 전지의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성장 그로스 스타일인 거고 네. 반도체는 어쨌든 밸류 스타일에 가까운데 조금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사실 이 밸류 쪽에 모멘텀이 붙은 상황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투자 방식도 좀 달라야 해요. 2차 전지랑 반도체는 굉장히 좀 다른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나는 주가가 싸고 이미 실적이 안 좋아진 것들 중에서 고를 때에는 IT가 유리하다라는 뜻입니다. 화학 철강보다는. 재고 자산이 이제 다른 업종보다 빠르게 줄어드니까 네. 턴어라운드 빨리 한다. 아직 줄지 않았는데 네. 줄어든다면 빨리 줄기 때문에 턴어라운드도 빠를 거예요. 네, 그런 아이디어로 사실은 뭐 했고요. 네. 종목 얘기 마지막으로 하면서 어우, 감사합니다. 종목 얘기는 벌써 끝나요? 이게 40분까지라고 제가 40분까지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네. 더 하고 싶은데. 더 하고 가. 저 나가서 두 분이 앉아서 커피 한 잔 하면 네. 되죠. 저희 둘이요? 알겠습니다. 이제- 종목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랑 너무 2차 전지의 그렇죠. 예시로만 다른 들어가지고 업종도, 다른 업종도 많습니다. 자동차도 실적 좋았고 뭐.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재고 자산에 대한 변화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이게 지금 차트 한번 봐주시면은 네. 여기 오른쪽이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거든요. 네.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어디가 제일 좋은지 한번 봐주시면은 어디가 제일 좋나요? 매출이 늘고 재고가 줄어드는. 네, 여기가 사실 제일 좋아요 성과가. 아하. 그럼 저희는 사실 물건이 잘 팔린다는 뜻이잖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더 팔린다라는 네. 거죠. 만든 것보다 더 네. 팔린 더 팔린다. 네. 근데 매출이 플러스인데 주가가 재미없는 쪽이 하나가 있어요. 뭐요? 여기입니다. 이게 여기. 재고도 재고가 같이 조금 느는 더 거? 빨리 늘어나는 거는 이게 벤치마크로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전체 주식을 샀을 때 4%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 기준점. 2%밖에 안 나요. 매출이 플러스인데 이거는 재고가 좀 더 빨리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재고 늘고 매출이 같이 느는데 매출이 조금 더 빨리 늘면은 그래도 성과가 괜찮습니다. 저거랑 뭐가 달라요? 매출 플러스 재고 플러스. 여기 이게 부등호가 있거든요. 사실 잘 보면. 역시 제가 예리했죠? 잘 봐야 똑같은 되는구나. 거. 부등호 부등호가 있네. 있잖아. 있네 저기. 있잖아.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거 조금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매출이 제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고 재고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개별 기업 단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는 요쪽에 가장 수익률 많이 나는 쪽에 저 업종이 어디예요? 업종은 아니고요. 당장 네. 알려주세요. 네, 저런 이렇게 특성? 제가 좀 분류를 해놨어요. 이렇게 종목들을. 네.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가장 이제 저 업종들. 네 여기가 이제
매출하고 재고가 같이 느는데 매출이 계속 더 빨리 느는 아직까진 재고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들의 단점은 매출 둘 다 이제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재고가 조금 더 빨리 늘어나기 시작한 시그널들이 보이면 아까 제가 던져야 보여드렸던 수익률이 수익률이 낮은 네. 국면으로 가는 네. 지금 네, 타이밍이 맞습니다. 있을 그리고 수도 매출이 있겠구나. 늘고 재고가 줄어드는 기업들은 요 정도. 요게 좋은 거였죠 아까. 네, 맞습니다. 오, 요 오, 정도. 코스모신 소재. 네, 요 정도. 호텔 신라? 호텔 신라. 근데 이제 사실 잠깐만, 호텔 신라는 신라는 재고랑 크게 무관하기 재고가 때문에 있잖아요. 있어요? 아니 이거는 이제 면세 재고인가? 사실 면세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재고 제가 자산을 일일이 보시는 다 거구나. 제거할 수 없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이제 이런 기준에서 뽑았습니다라고 딱 이제 해줘야 컨트지. 여기서 제가 손을 건드리는 순간 이제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이 기업은 재고랑 크게 관련이 없는데라고 이제 사실 판단을 좀 하시는 게 좋죠. 이 템플릿은 재고 자산의 회전율에 관련된 템플릿이기 때문에 오케이. 프로그램상 이렇게 뽑힌 거지만. 네, 이걸 제가 건드리는 순간 이제 저는 컨트가 그렇죠. 아니에요. 네. 신뢰도가 딱 그래서 떨어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네. 오케이. 근데 호텔 신라 이제 또뭐 있었죠? 딱 보면 이제 2차 전지 자동차네. 2차 전지랑 자동차네. 로템, 위아, 화승. 뭐 약간 그런 느낌이네. 그리고 느낌 같은 느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아직 이제 4분기 기준으로 재고 자산 데이터가 다 안 올라왔어요. 기업들이 아직까지. 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은 빨리 올라오는데 이런 재무제표 한에서 세부 항목들은 좀 업로드가 늦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 종목이 이제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아마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나올 때마다 아마 공유 자료에 올려주실 네, 거니까요. 네, 참고를 네.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그래서 결론은 결론. 종목 위주로 하자. 종목 위주로 하자. 지수나 이런 거는 조금 매출이 더 내려갈 때까지 네. 컨센서스가 내려갈 때까지 그리고 이런 컨트는 또 돌발 변수에 의해서 또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뉴스 플로우들도 잘 체크를 네.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자, 알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인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인사 또 해요? 광고 듣고 와서 또 와서 해요? 처음 오케이. 하는 거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아니 격주로 금요일만 부르니까 나도 뭐예요? 그런다. 나도. 나는 뭐 매주 오냐? 죄송합니다. 저희가 싸워서 손님 불러놓고 왜 싸워요? 미래에셋증권 유명간 수석 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